원래 GV에 거의 첫 번째로 질문을 던지는 아주 어려운 현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것을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떨리는 심정으로 저 감독님이나 저 배우분은 저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근데 이걸 현장에서 하면 그 질문을 회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현학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두 분 먼저 찾아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릴 텐데요. 제가 두 분에게 질문 드리는 것은 먼저 다 감독님 먼저 대답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배우님께서 어려우실까봐. 네, 이렇게 또 늦은 밤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몇 번 GV를 다니다 보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이제. 네. 오늘 네, 뜻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하나에서 세미 연기한 박혜수입니다. 네, 정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집이 돌다 보니까 얼굴 익숙한 분들은 이제 그냥 너하나의 가족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야기 많이 하다가 갑시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렵고 추상적인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릴 텐데요. 저는 주변에 당연히 배우분들이나 영화 감독님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감독으로 사는 거, 그리고 며칠을 열심히 감독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배우님께서야 당연히 쭉 연기 활동을 해오시는 동안 배우로 사는데 이 일의 즐거움과 슬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독님 먼저. 네. 그 사실 제가 평소에는 그냥 연기를 주로 했었고 이번이 첫 장편이었는데 의외로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서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연출을 할 때, 그러니까 촬영 현장에서는 엄청 행복했어요. 이게 이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시인님 오셨던 그 학교 현장은 학생들도 많고 제 친구들도 오고 시인님도 오시고 혜수 씨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내가 살면서 이 이상 더 기쁨을 누릴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되게 꽉 차 있는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작품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뭔가 약간 계속해서 제가 이미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뭔가를 덧붙이는 느낌이라서 이런 건 또 색다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배우를 찾아보면요, 등장인물이 되어 연기하는 사람, 네, 이런 개념인데요. 그 인물이 달라지기도 하고 매번 작품마다 배우로 사는 건 어떤 즐거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즐거움이 있어요. 일단 내가 아닌 누군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되려고 가까워지려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사실 배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걸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이 되고자 한다는 게 참 가치 있는 일인 것 같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항상 매번 어려운 점은 어쨌든 현장에서 감독님과 그 수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협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인데, 그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의 노력이
뭔가 저의 얼굴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엄청나고 잘 해내야지만 뭔가 그 모든 분들의 노력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어깨가 많이 무겁죠. 그렇겠네요. 네. 그 제가 두 분 답변하면서 계속 웃고 있던 게 감독으로 사는 거의 즐거움과 슬픔 이것을 여쭤봤잖아요. 이제 여러 차례 GV를 하셨는데 저도 사회를 보라는 제안을 받고 너무 좋고 영광스러운데 걱정이 앞섰어요. 그 조연차 감독님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은 길고 대답은 짧은 거 아니야? 라고. 근데 이제 그 두려움으로 그 이동진 평론가 GV 하실 때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약간 이중 감정인 게 제가 이동진 평론가랑 같이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말씀이 많지가 않으세요.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말씀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막 열심히 얘기하고 착 정리만 하는 역할을 하다가 그날 열심히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통쾌하다. 이렇게 보다가 아 내가 일주일 있다가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오늘 좀 길게 해주시는 거고 아 역시 감독의 어깨가 혹은 방금 말씀하신 배우의 어깨가 무겁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두 분에게 서로 같은 질문이자 다른 질문인데요. 배우를 하면서 영화 감독을 할 때 캐스팅부터 연기 지도라고 얘기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이 장면을 설명할 때의 어떤 좋은 점과 배우님께서는 동료 배우가 만드는 감독인 영화에 출연할 때 느끼는 또 다른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는 사람이 더 한다라든지 그 두 분에게 동시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정리가 그러니까 제가 배우인데 연출할 네, 때 감독인데 배우를 하면서 감독인 배우이자 감독의 장점. 네. 배우이자 사실 이런 쪽은 제가 살면서 평소에 크게 그렇게 뭔가 제 업에 대한 자의식은 별로 갖고 살진 않거든요. 근데 저도 알게 모르게 그냥 왠지 이 상황에서는 배우가 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살짝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직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배우마다 다 달라서 스타일들이 뭐 이걸 내가 배우를 잘 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사소한 되게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배우가 카메라 안에서 연기할 때 사실은 인물의 감정에 푹 빠져서 정말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다 이 카메라와의 호흡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때는 연결을 맞춰야 되고 혹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잘 캐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인가요? 네. 아니 정말로 감독님께서 배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우들이 편안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시는데 되게 신경도 많이 써주셨고 또 되게 예민하게 캐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점이 만약에 불편하다면 무엇이 불편한지 또는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를 막 자유롭게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것 같고 뭔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현장은 정말 제가 유독 더 자유롭게 정말 불편함 없이 뭐 막 하고 싶은 거를 다 펼칠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배우들의 어떤 사기 증진을 위해 맛있는 걸 정말 많이 사주셨습니다. 제가 영화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질문을 오히려 무시 못하는데 두 개의 테이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테이크에 가장 많았던 장면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노래방 장면은 몇 테이크로 찍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길게 말씀 안 해도 되지만 궁금증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이크를 많이 간 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산역에서 다혜랑 세미가 싸울 때 그게 대단한 감정신이었는데 그 주변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테이크를 꽤 많이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 번 이거를 계속 해야 됐어가지고 그때 어떤 다른 상황들보다도 열차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이제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찍고 있는데 잠시만요 소리 때문에 다시 갈게요. 네. 이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테이크를 많이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컷은 NG 컷인데 이제 제가 자르고 잘라가지고 쓴 장면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케이 컷이 아닌데도 뭔가 이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제가 자르고 잘라서 쓴 것도 있고 노래방은 한 3테이크 갔나요? 2테이크? 2테이크 같은 네, 거. 얼마 안 갔어요. 네. 제가 목이 금방 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럼 2테이크 갔다는 건 그 열창을 2번 하셨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으로 2번 두 번. 했습니다. 2번 다 막 줄줄 울고 아, 체념이 참 어려운 노래인데 그리고 끝나고 되게 신나게 혼자 노래 부르셨잖아요. 스태프들 정리할 때. 목이 풀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계속 방방 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번 말씀하셨을 텐데 빛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보면서 인간이 일반적으로 감각하는 세상의 조도와 그 명암이 이 영화 속 풍경이었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이 빛에 대해 빛을 이렇게 쓰는 의도 궁금합니다. 빛이 일단은 이게 누군가의 꿈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제 뭔가 요즘 영화들을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하고 선명하잖아요. 배우들의 이 피부 질감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명확해지는 게 약간은 좀 영화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씩 뭉개면서 불명확하게 혹은 노출이 과하다거나 하는 것들을 선호를 했던 것 같고, 이 빛이 이 아이들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도 되게 중요했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빛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느꼈던 어떤 정서들이 되게 본질적인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빛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뭐 몇몇 분들은 알아보셨겠지만 제가 잠깐 나오거든요, 영화 속에. 물리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 빛에 대한 물리 선생님의 설명과 이 영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우리들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제안했을 때는 그냥 물리 선생님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저는 이 속력과 속도의 관계를 해야지 하고 그냥 문제를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언급하신 이 지점, 빛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데, 파동은 연속적이고 저기까지 자유롭게 공간이 있으면 뻗어나가는 것이고, 입자는 불연속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함대 보이기도 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 삶과 죽음에 대한 은유가 아니었나라고 뒤늦게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미 다 깨닫고 계셨어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는 잘 아는 것에 대해서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배우분들은 보통 어떤 작품을 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먼저 검토를 하시죠?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이
시나리오를 텍스트로 존재할 때 읽고 어느 지점에서 버튼이 눌리셨는지. 네. 근데 텍스트와 영상의 차이는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든 혹은 위지로 끝나든 이 대본을 먼저 처음 읽었을 때 느낌 궁금합니다. 일단 많은 사전 정보는 없이 처음 대본을 읽었었는데 어쨌든 이 영화가 아이들을 추모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수학여행 전날의 하루를 그리고 있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전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상상해보거나 궁금해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저한테는 그게 많이 인상 깊었고 또 다른 큰 이유는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지만 세미와 제가 많이 닮아 있다는 점에서도 이 세미라는 인물에 애정이 많이 가서 그냥 이 대본을 읽자마자 좀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대본 자체를. 물론 이 영화가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해서 제가 상상한 그림은 완성된 작품에 비해 많이 턱없이 부족한 상상이었지만 네, 너무 대본부터 좋았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훈훈하네요. 네. 지금 하은이가 없지만 똘똘이님께서 이런 질문 남겨주셨는데 이거 아마 감독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은이는 왜 세미와 약속을 잡은 날에 왜 그 약속을 뒤엎고 혹은 뒤엎지 어떤 사건이 생겨서 못 나갔겠지만 왜 또리아범을 만나러 간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왜 하은이는 또리아범을 만나러 갔을까요? 다른 날도 아니고 세미와 약속을 한 그러니까 날. 혹시 자전거에 치이면 어떻게 하려고? 제가 하은이를 변호해야 되는 네. 거죠. 일단 하은이는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충동적인 아이고요. 호기심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얘가 이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나갔다라기보단 자기한텐 그게 더 뭔가 짜릿한 일인 거죠. 이벤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세미한테 거짓말을 하는 상황 자체도 뭔가 즐기고 그런 형식으로 캠코더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쵸. 충동의 하나로? 네, 캠코더도 받았고, 근데 또 이 친구가 쉽게 질리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네. 저는 뭔가 감상을 깨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얘네가 수학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시 만났다고 하더라도 한 오래 안 가요? 오래 봐야 한 달? 세미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변할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저는 그런 사랑의 힘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배우님께 극 중에서 세미는 하은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관객분들은 어느 지점에서 눈치를 채겠다라고 예상한 지점이 있어요? 감독님, 배우님께 여쭤봤습니다. 저는 아니요, 감독님 말고 배우님께. 저의 차례예요. 네. 저는 사실 세미가 하은이가 걱정돼서 조퇴를 하고 찾아가잖아요. 네. 거기까지 오점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은이를 잠들어 있는 것처럼 누워 있는 하은이를 보는 눈빛이요. 그때부터 이미 저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독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맞아. 관객분들 언제부터 눈치를 채실 거라 예상하거나 기대하셨을까요? 저는 그냥
포스터 봤을 때부터 왜냐면 저희가 무슨 멜로 영화를 보러 갈 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너와 나의 메인 포스터가 뒤에 보이시는데 이 포스터의 뭐 선정도 뭐 논의를 하셨겠지만 영화를 보기 전에 누가 너고 누가 난가를 골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포스터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샘이랑 하은이 중심축의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두 명이 아니잖아요. 너와 내가. 그래서 이게 무수한 너와 무수한 나라는 의도로 읽히지만 이렇게 처음에 언뜻 보면 좀 느리게 사랑 감정선을 눈치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은 질문인데요. 하은이는 세미에 비해서 감정 표현이 조금 더 복잡하거나 투명하지 않잖아요? 언제쯤 아 이건 사랑이다라고 눈치를 챌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또 연기를 하시면서 여기선 느끼겠지? 라고 언제 생각하셨어요? 두 분 모두에게. 하은이도 역시나 너무 확실하게 자기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제가 이걸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외면을 하거나 묻어두려고 하거나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뭔가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배우님께서는 이 장면에는 다 하은이 눈빛이 네. 정말 쌤인가 봐요. 아니 훈바바라고 말해주기 전까지 뭔가 확실하게 해준 게 없잖아요, 사실. 저는 근데 그 장면적으로 얘기할 때 그 세리가 처음 와가지고 병원에서 하은이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발가락 간지럽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다 느끼고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은이가 잠든 척을 살짝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잠든 척하고 막 웃고 나 이거 좋아하고 나 너 하고 다 그렇게 해놓고 약속 깨고 만나러 가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게 이제 하은이의 사랑의 방식인데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얘들을 분명히 헤어졌어요.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하은이가 이제 병원에서 화장실 간다고 먹던 사과를 세미에게 주잖아요. 그 박혜수 배우님은 좀 다른 게 타인이 먹던 베어문 사과가 내 눈에 더러워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전 거기서 둘이 사랑하나 보다. 그러니까 세미가 하은을 사랑하나 보다. 사과를 전혀 더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난삽하게 물어 이빨 자국이 난 사과인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장면이 머지 않아서 이 이어폰을 코에 끼잖아요. 근데 그건 더러워하잖아요. 근데 이어폰은 더러운 건 더러운 거고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 처음 느꼈고 둘의 속도가 좀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혜수 배우님이 저는 정말 셈인가 봐요 했는데 표현을 해야 그제야 이제 이게 사랑이다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장면이 아니라 그냥 두 분에 대한 서로 어떻게 사랑을 감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흐르는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저희가 좀 지금 과몰입돼 있어서 그렇지 원래 이제 디폴트 값이 그런 사람은 아니. 그렇죠. 근데요. 그 변명을 하시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세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배우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투를 잘하잖아요. 세미가요. 세미가. 네. 네, 세미가 짜증도 잘 내요.
네. 짜증도 잘 내는데 저는 그 보면서 짜증은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못 내는 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짜증도 잘 내면 사랑스러움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시나리오에 적혀있는 텍스트로만 가능한가 아니면 세미는 어떻게 이렇게 믿기 직전까지 갔다가 사랑스러움으로 되돌아올까? 이 세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짜증을 잘 내는 겁니까? 어렵죠? 근데 처음 대본 받았을 때 감독님께 그 걱정을 진짜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세미가 짜증을 너무 많이 내고 미워 보일까봐 걱정이 된다. 이거를 엄청 여러 번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감독님 뭐라고 대답하셨었죠? 그런 고민이 있으셨군요. 네. 네. 그때 뭐라고 대답했더라? 얼버무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니, 기억하기로는 네. 그냥 그게 세미라고 네.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걸 납득하는 과정이 조금 네.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아니, 과정. 저 말고 세미를. 근데 어쨌든 저는 세미가 그렇게 짜증을 내는 게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런 짜증을 내고 싶은데 참으면서 살아가는데 세미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용감하고 조금 더 솔직하고 그래서 그 솔직함이 사랑스러울 수 있는 친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미가요. 네, 세미가요. 한마디만 더 하면 관객으로서도 짜증이 날 것 같은데 마지막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것도 참 놀라운 능력이다. 세미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GV라는 게 N차 관람을 해주신 분도 있고 또 처음 관람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대답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인데 이 거울, 훈바박 이 두 개의 질문을 꽤 많이 해주세요. 훈바박은 누구냐? 거울의 장치, 요도가 뭐냐? 이건 감독님께서. 네. 네. 너무 이쯤 되니까 좀 제가 새로운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버퍼링이 살짝 걸리고 있는 건데 그 훈바바는 감독님 친구의 인터넷 공간의 아이디라고 네네. 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등장하는 네. 숲의 정명입니다. 이게 뭐 악당 같지만 숲을 지키는 존재. 네. 여기까지가 건조한 저의 네. 답변. 네. 지금도 새로운 답변. 새로운 답변이요? 이제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인간 중심적인 이게 인간의 어떤 신화, 근본적인 신화라고 이런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왔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그래서 이제 훈바바도 엄청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실은 영화를 찍을 때는 그냥 친구가 하도 이거를 저희 친구 이제 시인님도 아시는데 그 친구 두 명이서 무슨 팥빙수 리뷰 블로거였거든요. 거기에 썼던 이름이었고 나중에 이제 후에 찾아보니까 이런 서사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제가 뭔가 다음으로 기획하고 있는 작업이 뭔가 숲에 관한 이야기라서 저 혼자 그냥 마냥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거울 같은 경우엔 이건 진짜 새롭게 답변하기가 힘드네요. 거울 같은 경우엔 그냥 거울이 주는 느낌이 뭔가 저희의 반영이기도 하고 뭔가 상이 맺혔다가 사라지는 게 확연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는 느낌이 뭔가 저희가 어떤 이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을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계속 차용하려고 했고 어떤 상이 맺혔다가 사라진다가 저한테 중요했어요. 네.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학교에
거울이 걸려 있고 첫 장면이 아이들이 거울 보고 이렇게 머리 외음새를 만지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학교에 가면 그쯤 위치에 거울이 그만한 크기의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지켜봤을까. 만약에 뭐 거울이 깨지는 일만 없으면 걸려 있는 것인데 이 학교 1학년 4반 역대 1학년 4반 학생들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게 거울이 아닐까? 만약에 메모리가 있으면 그것만큼 아주 놀라운 카메라다라는 생각을 덧대 보았습니다. 근데 GV가 계속됐을 때의 장점도 있는데요. 어떤 질문 주셨냐면 배우님께 제가 다른 GV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인상 깊었던 질문이 있었을까요? 이건 장점이죠. 네.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당연히 그럴 필요도 있지만 이 질문은 참 좋았다. 그거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요. 감독님한테는 제가 준비한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짧게 시를 쓰는 사람인데 시를 쓸 때는 너무 말하고 싶은데 다 말하면 유치해져서 말하다가 입을 닫거든요. 쓰다가 말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더 말해야지 이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감독님께서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주 선명한 상징이나 직접적인 발화로 이 영화의 큰 주제와 배경을 바로 설명하는 부분의 조율과 흐릿한 비유로 암시 같은 것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 안에서 갈등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감독님한테는 이 조율을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님한테는 GV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 무엇인지, 네. 누가 먼저 답변하실지는 두 분이. 네. 네, 사실상 6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거를 조율을 하는 작업이었고,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어떤 큰 트라우마를 전 국민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기억이 실시간으로 이제 이게 사라지는 거를 제가 체감했어요. 뭐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처음엔 정말 은연중에 암시를 해놨었거든요. 처음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수학여행이라는 단어만 봐도 사람들이 이거는 이런 얘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연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아마 촬영을 다 끝나고 이제 후반 작업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하은이가 버스에서 울 때 라디오가 나오는 결정을 해야 됐었고, 근데 그거를 할 때에도 아마 그 태풍 너구리가 없었다면은 아마 그 장면은 제가 선뜻 이걸 하려고는 하지 않았었을 텐데, 그 태풍 너구리라는 그게 뭔가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어떤 살면서 저희가 어떤 멀리 떨어진 것 혹은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 어떤 자연재해나 혹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질문 인상 깊었다 생각나시는 질문 있으세요? 제가 막 술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방금 이제 막 생각을 했는데, 사실 GV를 계속 다니기도 했고 인터뷰도 이제 많은 매체들을 다니고 하면서 질문들을 되게 많이 들어서 그것들이 다 머릿속에서 섞였어요. 막 뒤섞여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어제 받았던 질문 중에 이제 세미는 하은이를 뭐라고 저장했을 것 같냐는 질문이 기억에 남은 게, 왜냐면 끝나고 나서 이제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시우 배우가 봤나 봐요.
그리고 단톡방에다가 정말 하은이처럼 되게 화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제가 다 못 따라갔는데 방금 말씀을 뭐라고 저장했다고요? 아, 연락처에. 제가 연락처에 세미가 하은이를 뭐라고 저장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제가 네. 하은 하은. 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제 시은 배우가 단톡방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그 있냐면 단톡방에서. 네, 네. 많이 평소에는 뭐라고 저장하십니까? 저요? 네. 저는 정말 딱 풀네임으로 세 글자를 세 글자. 저장하죠. 그 호칭을 붙이세요. 이지문님. 누구누구를 할 때 뭐 누구누구 언니, 누구누구 감독님, 뭐 누구누구 이렇게 뭐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붙여서 저장하세요? 네, 저는 조현철 감독님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또 제 주변에 어떤 분도 딱 세 글자 이름만 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약간 서운한 거예요. 친한 친구인데 저는 뭐 이모티콘까지 붙이진 않지만 제 진짜 친한 친구가 저를 근데 저 이름이 두 글자니까 박준 이렇게 저장한 게 너무 매몰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다가 이 친구의 일관성을 봤는데요. 그 뭐 누구누구 원로 어떤 선생님을 그냥 이름만 저장했더라고요. 그래서 너 진짜 멋있다 하다가 제가 멍청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너 아버지는 뭐라고 저장했냐?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버지를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할게요? 설마 이름 섭자 아버지라고 저장했더라고요. 이 얘기였습니다. 네, 웃으시라고 했던 얘기예요. 맞아요. 그 웃음입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세미의 태몽은 우주에 하나뿐인 선명하고 단 하나뿐인 선명하고 빨간 수박인데 실제로 두 분의 태몽은 어떻게 되시나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쓰면서 엄마한테 물어봤죠. 혹시나 해서. 안 구셨대요? 안 보셨다. 배우님께서는 저는 이 질문하신 분이 다음 집에 오신다면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고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 죄송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맨 마지막 부분의 태몽과 처음 부분 나쁜 꿈을 꾸었을 때 이제 그 놓고 보니까 영화를 보고 처음 깨달았는데 대부분 이렇게 태몽 모르시진 않죠? 내 태몽 잘 모르세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몽이라는 게 아주 강렬한 겁니다. 갑자기 뭐 눈밭에 빨간 사과 하나리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세상에 없는 시뻘건 수박이 선명한 수박이 있다거나 연못에서 이무기가 솟구쳐 오르거나 이렇게 거대한 일들이 사람들의 태몽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잖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악몽과 태몽에 큰 차이가 없구나 라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두 분에게 또 추상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요. 거의 마지막 추상적인 질문입니다. 진짜 생생했는데 기억 안 나는 거. 두 분에게 뭐가 있어요? 영화의 설정이 진짜 생생했는데 기억 안 나는 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크레파스통에 넣어놨는데 너무 생생한데 내가 그 죽은 사체를 작은 동물의 사체를 크레파스통에 넣는 건 기억나는데 그걸 어디에 둔지 모르겠다. 생생한데 기억 안 나는 거잖아요. 네,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추상적인 질문이니까 추상적으로 답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러시네요. 먼저 하라고. 진짜 생생한데 기억 안 나는 거. 저 감독님? 먼저 저도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냐면 처음에 대기할 때 감독님한테 질문 살짝 보실래요? 라고 하니까 안 본대요. 그래서 안 보시는구나. 좀 어려울 텐데 라고. 진짜 생생했는데 기억 안 나는 거.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뭐 시인님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금 전 순간 또 이거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되게 꿈 같거든요. 제가 요새 시골에 사는데 봄에 새들이
엄청 많이 울어요. 종류별로 다양하게 정말로 다양하게 우는데 봄에 이제 밤에 가만히 이제 마당에 서 있으면 정말 예쁜 새가 한 마리 울거든요. 이걸 뭐 어떻게 제가 모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네. 엄청 이렇게 콕 박혀서 아 내가 이거는 좀 오래 좀 기억에 남겨두고 싶다 했는데 너무 꿈 같아요.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곱씹다 보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려고 하고 뭔가를 마음에 담아두려고 할수록 점점 더 이게 약간은 비현실적으로 꿈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누가 월급이라고 하셨네요. 진짜 생생한데 기억 안 나요. 제가 이제 이 많이 다뤄본 질문인데 감독 씨 뭐 여고생 산 적 있어요? 뭐 군대 갔다 온 여고생 아니세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요. 뭐 누군지 당연히 밝히지 않고 밝혀도 모르실 텐데 고등학교 2학년 한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여기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는데 전 이 친구한테 답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잠깐 강연을 갔다가 끝나고 저한테 줬는데 그러니까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처를 아는 것도 아닌데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를 저한테 물어본 거죠. 근데 세미의 입장에서 혹은 그 시간을 통과한 여성의 입장에서 혹은 방금 얘기하는 여고생 살아본 적 있으셨나요? 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그 친구가 멀어지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고등학생 네. 때 친구와 멀어지고 싶을 때에도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의 힘이 남아있다면 왜 그 친구와 멀어지고 싶은지를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 친구가 앞으로 다른 사람과의 또 관계를 맺고 친구랑 만나고 또 멀어질 때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게 참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랑하는 마지막 마음을 끌어올려서 왜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고민도 한 번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잘 멀어지고 싶어서 하는 고민일 테니까 설명해 준다. 내가 왜 당신과 멀어지려고 하는지 어떤 데서 염증을 느꼈는지 이해가 가도록. 네. 감독님께서는 누군가 멀어지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감독님 그냥 전화 안 받으시죠? 아, 네. 저는 사실 친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인간관계를 이렇게 많이 맺고 사는 편은 아니고 또 저는 좀 오히려 거리가 있는 걸 좋아해서 그냥 멀어질 사람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다들. 네. 왜냐면 제가 그런 성향의 사람인 거를 그쪽도 아마 알고 있으니까 어떤 제가 뭐 연락을 안 받거나 하는 것도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네, 저는 그냥 지금 뭔가 조언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잠수를 타산지석 사모님 그러니까요. 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그게 뭐 네, 저 나쁘지 않다고 비슷한 성향이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죽음을 하루 앞둔 어느 하루에 대한 기록이지만 처음으로 내가 잘 모르는 두려울 만큼 잘 모르는 사랑을 현시한 기록이기도 하잖아요. 네. 첫 사랑, 그러니까 처음 사랑, 잘 모르는 걸 형체화돼서 고백하거나 느끼는. 그래서 이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끝났는데요.
앞으로 남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감이 이상하지만 앞으로 남은 삶들을 어떻게 살아낼 작정이신지 끝인사를 겸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아낼 작정 먼저 하실래요? 열심히 잠수를 타면서 나에게 네. 이거를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해서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진짜. 제가 먼저 대답할까요? 네네네 하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GV 다니면서 이제 질문을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시은 배우나 감독님이 답변하시는 거를 들을 때도 그렇고 지금이 이 영화를 더 많이 생각하고 알아가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를 뭔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종종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정말 무관한 것 같은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전까지는 노력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의 것들, 눈앞의 것들을 소화해내느라 그냥 제 시간이, 삶이 너무 벅찼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에 저에게 직접 닿아있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좀 고민해보는 삶을 살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저는 근데 이게 정말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네. 시인님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함께 그 지리산에 간 네.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친구 집인데 시인님이 친구기도 하고 그 땅이 주는 느낌이 정말 편안하고 아, 걱정이 별로 안 들고 특히나 저희가 그냥 마냥 이렇게 뭐 배달시켜 먹거나 서울에서 접하는 음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되게 맛이 있거든요. 그럼 귀농을 하겠다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귀농을 마음 같아서는 정말 아. 보고 싶어요. 실제로 요새 시골에서 살기도 하고. 네. 아, 그렇죠. 네. 네. 제가 좀 본질적으로 또 바꾸면 좀 더 정직하게 살겠다가 되겠죠.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액션 있어요. 제 그 친구가 맨날 멸치쌈밥을 자랑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걸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지금. 아, 네. 근데 그 맛을 매번 상상만 하고 지금 느끼질 못했는데 만약에 제가 다시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쌈밥을 먹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이걸 그 순간에 정말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100% 200% 느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네. 그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뭐 끝에가 멸치쌈밥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조금 무엇하지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살피고 나한테 다가오는 것들 혹은 내가 다가가는 것들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끝인사를 짧게 한마디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제 목소리로 끝나는 걸 원치 않을 것 같아서 저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 좋은 영화 같이 보자고 데리고 가셔서 많이 관람해주시고 저희 영화 조금 더 오래 상영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혹시나 그 남해 쪽에 가게 되면 멸치쌈밥이고 저도 아직 못 먹어봐서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눈이 갔던 게 저기 너무 모녀이신가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게 울고 계셨거든요.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영화 이렇게 기꺼이 느껴주셔서 감사드리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혹시 뭐 가족 여행 하게 된다면 멸치쌈밥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인님 너무 감사합니다.